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주 국방은 필연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6회 공군 주요 부대를 사열한 뒤 기념사에서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건 처음으로 군 수뇌부를 겨냥해 내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5위에 달하는 우리 국방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산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장병 처우 개선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상부의 수사 무마 압력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등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군인들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연속 진행됐던 도심 시가 행진은 생략되고 참가 병력도 줄었는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이나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 부심을 나란히 열고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 구속이 정당하고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며 구속 사유도 없고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심장 질환 관련 시술을 이유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었는데 수감 생활이 어렵다며 건강 문제를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며 두 사람은 향후 재판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의 경우 추석 연휴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인데 권 의원은 수사팀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은 아직 구속기한이 좀 더 남은 한 총재에 대해서는 연휴 중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남도당을 강제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일부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처우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2차 공판기일이 일부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중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개되는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개 대상은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내란 재판의 특성상 기밀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른 결정 이유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때처럼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재판엔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처우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난 7월 법정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 등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보석신문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맞받은 겁니다. 정 장관은 사법 절차에 협조하면서 권리를 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정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인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은 집단 항명 하극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만 수사 기소를 동시에 맞는 건 모순이라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혼란스럽다. 소속 검찰청으로 조속히 복귀시켜달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튿날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특위회의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이자 하극상이라며 공무원의 항명성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파견검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단체로 김건희 특검 광화문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의 하극상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다른 특검으로 번질까, 수사 동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달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물론 그동안 특검이 굉장히 공이 많았습니다. 특검들의 그런 눈부신 활약,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칭찬하고 계시고, 검찰 피해자를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데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해 관철해놓고 특검에는 이를 다 주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 양심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무죄는 운수에 달린 것이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지귀현 판사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검찰 사법개혁은 전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부각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문제가 아니라며 조기 차단에 나서는데 해당 종교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의 강한 반발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쏘아올렸던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20분 정도 분량의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신도들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려가지고 뺄 수가 있거든요. 보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넣을 때.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공개 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본질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진상 규명을 공언했고 경찰 고발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까지 당 차원에서 일사천리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립으로만 치닫던 논쟁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허위사실로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종호 의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뜻밖의 지원 사격 속에 민주당 역시 시스템상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의혹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상황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사만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여야 대립이 연휴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습니다. 법안 수를 줄이고 시점을 미루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의원님들이 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11일도 어렵겠다. 국민의힘은 종교 개입 의혹을 모처럼의 호재로 보고 추석 밥상에 올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제보자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또 태고종의 반발은 어떻게 달랠지가 남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정치 이력을 두고 중립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구원 18기 동기로 지난 대선 때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를 대통령 밥 친구로 정의하며 정치 편향성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까지 있는데 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원직을 맡을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느 구단 팬입니까?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 만약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며 국정 철학과 동떨어지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방어했습니다. 특히 당 윤리심판원은 당적 없이 했던 법조인의 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야당의 아픈 손가락, 계엄과 부정선거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의 망령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문회에선 과거 논란의 현수막도 등장했는데 선관위가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락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막았다며 위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니요. 코드 인사라는 여야 공방 끝에 청문회는 예상보다 긴 8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구성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100% 관세 부과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한은 오늘부터인데 아직까지 오늘부터 실제로 시행한다 이런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25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현지 시간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죠. 미국의 의약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기업의 모든 브랜드와 특허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의약품 관세 1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혜국 대우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무역 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양국 간 최종 협상 타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의약품은 100%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대미 수출액을 늘리고 있는 우리 제약사들이 가격 경쟁면에서 불리해지면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지난 2월 유엔 무역 통계에서 전 세계 의약품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약 1.9%고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에서는 약 3%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행정명령 서명식에 나서는데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중요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화이자 등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하기도 했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즉 셧다운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중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서 의료복지 확충에 나섰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 나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Democrats say that they care a lot about lowering health care costs, and yet, when the president took historic action to work with the drug companies to lower prescription drug prices, the Democrats did nothing to help us. In fact, we would have loved to have the Democrats helping us. 화이자는 미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의약품 관세를 3년 유예받기로 했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제약산업의 미국 내 생산 촉진과 함께 약값 인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조금 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서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약사들과 협상을 시도해서 그들의 대표적 브랜드 제품들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의하려 하고 있다면서 관세 시행 계획을 보류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관세 부과가 오늘 시행될지는 잠시 뒤 행정명령 서명식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회의 워킹그룹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첫 회의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단기 상용 B1 비자의 운용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법에는 미국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한미 외교당국의 비자 관련 실무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첫 회의에선 구금 사태에 발단이 된 단기 상용 B1 비자와 전자여행어가 이스타 비자 운용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스타 비자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런 내용을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달 내로 주한미국 대사관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할 소통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를 주도한 이민세관 단속국 등 미국 이민당국과 한국 공관 간의 소통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은 안정적 투자 활동을 위해선 전문직 취업용 H-1B 비자의 할당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쿼타를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미국 측은 이런 요구에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한 발 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는 등 인력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 서린빌딩에서 올트먼 대표와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서남권의 오픈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공공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처의 생각이 아닐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 마들 재건축 사업이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를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뒤로 6주간 쿠폰 사용처 평균 매출이 5%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기내 화재로 여객기가 소실돼 항공 스케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에어부산이 항공기 한 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웰푸드 주식을 매각하면서 롯데 계열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들이 인공지능을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초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추석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전국에 크고 작은 비 소식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초반인 2일부터 4일 사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예보돼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귀성길 교통 이용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중반과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6일인 추석 당일날에는 대기 상층으로 옅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보름달은 6일 오후 5시 32분에 떠 다음 날 새벽 6시 20분에 집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밤 11시 50분입니다. 연휴 후반인 8일과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추석 이후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필리핀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휴 후반 날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해 모두 105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가동을 멈춘 시스템은 모두 647개로 현재까지 복구율은 16.2%입니다. 이로써 아직 복구가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542개에 이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면서 사이버 공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연관된 재난 대응 시스템 복구도 시급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로 보안 시스템이 훼손됐을 가능성 때문인데 행정안전부는 방화벽 등 보안 장비에는 이상이 없다며 복구 작업도 보안 장비를 가동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도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정부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여기에 행정망 마비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안 공백을 노린 해킹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커들은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계속 공격을 많이 시도할 것이고. 국정원도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각 부처에서 어느 때보다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를 특별히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건 사고 등 재난 대응 시스템 복구도 시급합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긴급 차량 출동 시 내비게이션 앱과 전광판 등의 상황을 전파하는 고속도로 119 긴급 출동 알림 서비스는 물론 대피소 안내 등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등도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며 가짜 앱을 유포하거나 악성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현장 책임자와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화재 원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번 사고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감독 관리자는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감식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현장 작업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발화 추정 배터리 6개는 대전 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진 뒤 추가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1개에서 아직 전류 흐름이 감지됐기 때문인데 정밀 감정은 물기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된 뒤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쟁점이 됐던 전원 차단 시점에 대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자들이 비상 전원 장치 배터리 전원을 작업 전에 차단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전산실이 있는 5층에 CCTV 25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는 CCTV 영상이 없어 국정자원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책임자 등 4명을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이고요. 앞으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감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화재 이전에 진행된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가 투입된 건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압수물인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10대가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없어진 지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는데 압수물 관리 부실과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지역의 경찰서 압수물 보관 창고입니다. 여기저기 파손된 125cc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최근 도난당했다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A군 등 2명.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이곳 경찰서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창원 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의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는데 이번엔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훔친 겁니다. 압수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은 2주 뒤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뒤늦게 오토바이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창원 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회수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A군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6km가량을 도주하다 넘어진 겁니다.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상 압수물은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창고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창고 앞에 오토바이를 보관했고 잠금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경찰 압수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소한 압수물 관련해서 특히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관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빈 식당에 들어가 수십만 원을 훔친 20대 고려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감이 끊겨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빈 식당의 계산대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곧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불우 이웃 돕기 성금함도 집어듭니다. 잠시 후 놀란 듯 성금함을 품에 안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음식점에 창문 방충망을 뜯고 몰래 들어간 20대 A씨 모습입니다. 현금 49만 원을 훔친 A씨는 출근하는 식당 주인을 보자 도주했는데 뒤를 쫓던 식당 주인은 마침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골목을 수색한 끝에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씨를 발견해 10분 만에 체포했습니다. 500m 정도 뛰어서 이제 계속 그 범인도 계속 뛰었고요. 무전으로 제 위치랑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찰차도 이제 그쪽으로 와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체포하게 됐습니다.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고려인으로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내년 1월까지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 일감이 떨어지면서 목욕탕 등에서 생활하다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강타해 지금까지 69명이 숨졌습니다. 세부섬을 비롯해서 필리핀 중부 지방은 최근 태풍 부알로의 피해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는데 강진까지 덮쳤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진의 전조를 느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뒤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교회 외벽은 무너졌고 내부 바닥에는 제단 물품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미인대회가 열리던 곳에서는 참가자들이 황급히 무대 위에서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필리핀 세부섬 북부 해안 도시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9의 강진이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고시 인근 메데인 마을에서는 집에서 잠을 자던 주민 등 최소 12명이 무너진 집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근 산 레미지오 마을에서는 농구 경기장 벽이 무너지면서 해안경비대원 3명과 소방관 1명,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희생자 대부분이 야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주민 수백 명은 주택 붕괴 위험 때문에 소방서 근처 풀밭 등지에 모여 밤을 보냈습니다. 지진 직후 기상당국은 최대 1m 높이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세부섬을 비롯한 필리핀 중부지방은 최근 태풍 부알로이 피해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는데 강진까지 덮쳤습니다. 지난달 26일 필리핀 중부지방에서 부알로이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고 나무가 쓰러져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네, 미국 뉴욕시 브론코스의 한 고층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뉴욕시는 현지 시간 1일 오전 8시쯤 사우스 브론코스에 있는 20층 높이 아파트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건물 측면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벽돌 등 잔해가 건물 주변에 쏟아져 내렸지만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제인 구달 연구소는 현지 시간 1일 SNS 계정을 통해 연구소 설립자인 구달 박사가 자연적 요인으로 별세했다고 알리면서 박사는 미국 강연 투어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출신인 구달 박사는 1960년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서쪽의 곰베 지역에서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해 평생 동물 행동 연구에 전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김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김보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 제값받기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김의 품질을 판별하는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1조 원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김은 우리 수출의 효자 품목이지만 예상외로 한국 김은 일본이나 중국 김보다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등급, 중국은 6등급으로 김 등급을 세분화했지만 한국은 2단계로 단순해 고품질의 김조차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이 다른 일본 제품에 비해서 심지어 중국 제품보다도 더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한국 김은 여전히 전문가의 유관과 경험에 의존해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산 김의 등급을 판별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단백질과 수분, 색도, 구멍, 불순물 등 7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영양학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김에 쫄깃한 식감을 더해 품질이 좋은 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전체 판별을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속도도 높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 김 품질 판별 기술을 통해 우리 김이 제값을 받고 수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AI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비전과 기본법 준비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 공공 전 분야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라고 하는 3대 정책 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AI 액션 플랜을 마련 중입니다. 국회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발목 잡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기존의 국회와는 다른 좀 발빠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른 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또 AI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AI 시대를 전도하는 법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우리의 그 발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AI가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또 성장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증진시키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AI 발전을 위한 그 법제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사극 용의 눈물과 정도전 등에서 선굵은 연기를 보였던 배우 김주영 씨가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을 앓아온 고인은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97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수사반장에서 악역을 맡아 활약한 뒤 수많은 대하 사극에서 연기를 선보였고 지난 2014년 이후엔 무속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조선 왕릉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달 18일에서 26일 서울 선릉과 정릉, 경기 구리 동구릉 등 왕릉 9곳에서 조선 왕릉 축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조선 왕릉 500년의 영화를 보다 주제로 한 공연과 답사, 전시,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회와 이야기 공연 등이 마련되고 야간에는 조선 왕릉을 둘러볼 수 있는 야별행 행사도 열려 왕과 왕비를 둘러싼 역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17.6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낮 동안에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는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밤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서 점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6도, 청주 18.6도, 광주는 18.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5도, 전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영동과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하겠고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주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 일요일부터 연휴 후반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